로켓과 깃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충격이 다가올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값이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해서 로켓에 비유되는 이것, 바로 기름값이죠. 그렇다면 깃털은 뭘까? 내릴 때는 찔끔. 천천히 내린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그대로인 거죠. 오를 땐 확 오르고 내릴 땐 찔끔 내리는 것 같은 기름값. 그저 단순한 느낌인 걸까? 그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아예 차를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김대경 씨. 국제 유가가 급등한 뒤에 계기판 보기가 겁난다고요. 예전에는 가득 채운다 그러면은 한 25만 원, 30만 원? 지금은 이제 35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불과 지금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300원, 400원 올랐죠. 국제 유가가 6% 이상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인데 국제 유가가 또 오른다는 소식이 걱정스럽기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은 국제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폭이요. 지난 11월, 12월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1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뛰었거든요. 보시다시피 벌써 몇 달째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오르기 무섭게 따라오르는 기름값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다고요.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른 만큼만 올리면 소비자도 별로 불만이 없을 거예요.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빨리 좀 많이 올렸다가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적게 내려서 천천히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다는 주장. 오를 때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올라도 내릴 땐 한 박자 쉬고 내린다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요. 기름값이 한번 오를 때는 그냥 팍팍 올라버리고 그 왜 또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비단 제보자만의 생각만은 아닌가 봅니다. 오를 땐 정말 확 오르고 내릴 땐 찔끔찔끔 내리는 기름값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기름값을 바로 내리지 않는 이유, 주유소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한 가격을 몰라서라고요. 정유사에서 받는 기름은 들어올 때 단가하고 그 단가가 완벽한 100% 단가는 아닙니다. 높든지 낮든지 같든지 내려간다 하지만 내려가는 폭이 과연 얼마라는 건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모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정유업계에서 기준 가격을 먼저 부르고요. 나중에 이제 확정 가격이 나오면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국제 유가가 매일매일 매시간 바뀌잖아요. 정유업체 측에서도 이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사후 정산제라는 오랜 관행으로 처음에 지불한 금액이 진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약 한 25만 리터 해가지고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급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에 사왔던 그 재고 물량이 이런 주유소 업계는 남아 있거든요. 저렴하게 사놨던 것을 그게 다 팔릴 때까지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는데 바로 다음날 올려버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건지 대한석유협회에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제 유가에 맞춰서 우리 가격도 비슷하게 움직이면 대칭이라고 하고 더 올랐다 이것도 비대칭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국내 가격은 국제 유가와 대칭적이 덜하라는 것이 이미 주유소가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리가 없는 것 아닐까 싶지만 소비자에게도 방법이 있다는데요. 좀 귀찮아도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비싼 주유소에 계속 우리가 가면 주유소는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비싸게 판매해도 손님이 계속 오니까. 너무 비싼 데는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릴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고 주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문은 경유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평균 경유 가격이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2,000원대를 돌파했는데 2월 말 기준으로 350원 정도 오르면서 한때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빚었죠. 우리나라 경유차 비율이 38% 가까이 돼서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연비가 좋고 유가가 저렴한 경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뛰는 휘발유 가격 위에 나는 경유 가격이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휘발유에는 리터당 900원 가량의 세금이 붙고
경유에는 600원 가량의 세금이 붙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경유가 싸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높게 거래가 되어 왔었고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가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가격은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일단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면서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정부와 가격 폭등까지 경유차 운전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원유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면 우리는 이중고죠.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폭을 30%포인트 정도 늘려줬습니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소비자들끼리 만들어 주시는 거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